누구나 알지만 정작 누군지는 모르는 정체불명의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그 이름하여 뱅크시. 그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미술에 관심 있는 분들은 뱅크시 이 세 글자만 들어도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실 텐데요. 뱅크시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래피티 화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의 작품을 좋아하는 팬들이 많아서 얼마 전에 전시회도 개최되었는데요. 올해는 사실 미술이란 분야를 잘 몰라요. 우리에게 익숙한 피카소, 고흐, 달리 이런 화가들 그림 몇 점만 알고 있는 정도인데요. 뱅크시도 제가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화가 중에 한 명이지만 유니크하면서도 그 안에 깊은 의미가 담긴 작품들이 많거든요. 여러분께도 뱅크시의 작품에 대해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의 셀럽을 뱅크시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뱅크시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유명한 작품 몇 개만 보고 갈게요. 보시는 작품은 풍선과 소녀이고요. 이 작품은 노예노동, 부제로는 깃발을 만드는 소년이라는 작품입니다. 소녀가 재채기를 하는 이 작품은 최근에 발표된 작품으로 그림처럼 엣치라는 작품명을 갖고 있어요. 재밌지 않나요? 뱅크시는 그래피티 화가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래피티 하면 벽에다가 락커로 낙서하는 걸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하지만 뱅크시는 보시는 것과 같이 정교하면서도 단순한 그림들을 벽에 남겼습니다. 근데 도화지도 아니고 길거리 벽에 이런 고퀄리티 그림을 그리려면 미술적인 재능이 뛰어나야 하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하지만 뱅크시는 모두가 잠든 밤 혹은 이른 새벽 아주 쏜살같이 벽화를 그린 후 현장을 떠나는 것으로 유명해요. 그래서인지 뱅크시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많은 언론과 예술인들이 그의 정체를 알아내고자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했는데요. 지금까지 밝혀진 뱅크시에 관한 정보는 영국 브리스톨 출신 그리고 1974년생 백인 남성이라는 것뿐입니다. 이것도 근데 확실하진 않다고 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점, 뱅크시는 왜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작품 활동을 이어나가는 걸까요? 아무래도 벽에 그림을 그리다 보니 공공시설 파괴로 법적 기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몰래 신분을 감추고 그림을 그리는 이유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주 오래전 한 인터뷰에서 직접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얼굴과 신분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죠. 대중에게 알려진 사람은 진짜 그래피티 작가가 될 수 없다. 이들은 함께 할 수 없는 요소다. 전 이 말도 이해가 되는 게 뱅크시뿐만 아니라 대부분 그래피티 화가들이 자신이 누군지 밝히지 않고 작품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뱅크시도 그래피티 화가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감추려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조심스럽게 작품 활동을 하지만 영국 런던, 브라이튼, 브리스톨을 비롯하여 호주, 미국, 심지어 분쟁 중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서도 벽화를 남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벽화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린 아티스트 뱅크시. 그는 1990년대 초반 낙서 미술이라고 하는 그래피티 아트를 처음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화가들과 달리 그림 그리는 속도가 너무 느려 경찰에 단속되고야 말았는데요. 재빨리 벽화를 그리고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끝에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미리 원화를 그린 뒤 이에 기초한 판아트를 만드는 것이었죠. 이 판아트 위에 락커를 뿌리기만 하면 그림이 완성되는 스텐실 기법을 사용한 뱅크시. 그 덕분에 정체를 들키지 않을 수 있었던 건데요. 특히 뱅크시는 일반적으로 다루지 않는 주제를 재미있게 풍자하는 방식으로 풀어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아도 묵직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실제로 뱅크시는 작품을 통해 권력이나 기득권층 그리고 자본주의에 물든 미술계를 비판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뱅크시가 그동안 그려온 벽화들만 봐도 타의 비판적인 그의 작품 성향을 엿볼 수 있죠. 뱅크시가 영국 항구 도시 포트 텔벗에 그린 눈먹는 소년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림을 보면 소년이 혓바닥을 내밀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맛보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그림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눈송이가 시작된 곳으로 시선을 옮겨보세요. 사실은 눈이 아니고 불구덩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은 먼지와 잿가루라는 걸 알 수 있죠. 뱅크시는 이 벽화를 통해 철강 생산으로 인해 대기 오염이 심각해진 영국 포트 텔벗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지역은 철강 생산과 관련한 먼지 때문에 불이 난 적이 있고요.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영국에서 가장 오염된 곳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지역 출신 마이클 시는 철강 공장이 매일같이 뿜어내는 먼지에 아파하는 주민들을 위해 직접 벽화를 그려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온라인으로 이 메시지를 받은 뱅크시가 그의 요청에 응답해 작품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뱅크시 작품이 주로 길거리 벽에 그려지다 보니 웃지 못할 상황도 자주 발생하는데요. 낙서 등으로 훼손되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벽을 통째로 오려가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생각해보세요. 뱅크시의 작품이라는 게 알려지면
최고 예술품으로 대접받으면서 아주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뱅크시의 작품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당시 이 그림이 그려진 지역 영국 포트 텔벗의 주민들도 행여나 작품이 훼손되거나 도난당할까봐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뱅크시 작품 주위에 박물관처럼 펜스를 치기까지 했습니다. 이 작품을 그려달라고 요청한 마이클 시는 보안 요원 채용에 필요한 비용 수천 파운드를 직접 부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뱅크시의 또 다른 작품도 한번 살펴보실까요? 뱅크시는 공권력, 기득권층에 대한 비판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경찰이 키스를 나누는 이 벽화는 뱅크시의 작품 중 가장 많이 알려진 것으로 영국의 공권력을 상징하는 경찰의 부패를 풍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전시가 된 빅토리아 여왕이라는 작품은 영국의 왕주제를 비판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은 쇼미 더 모네라는 이름을 가졌는데요. 인상파 화가인 모네의 대표작 수련 연작을 패러디한 것으로 모네의 그림 속에 있는 아름다운 풍경을 현대사회의 불법 쓰레기 투기 현장으로 비꼰 작품입니다. 날이 갈수록 더해져만 가는 불법 쓰레기 투기와 환경 오염을 풍자하고 경고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잖아요. 뱅크시는 영국의 한 병원에 의료진들을 응원하는 작품을 몰래 걸어놓고가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남자아이가 들고 있는 간호사 인형은 영화 속 영웅처럼 망토를 둘렀습니다. 또 마스크까지 썼는데요. 아이 옆엔 배트맨과 스파이더맨 등 유명 영웅의 모습을 한 인형이 바구니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당시 작품과 함께 남겨진 뱅크시의 메모엔 이런 말이 써 있다고 해요. 당신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 감사하다. 비록 그림은 흑백이지만 이 작품이 이곳을 더 밝게 만들길 바란다. 뱅크시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의료진을 위해 이런 작품을 그린 것인데요. 실제로 이 그림과 메모를 본 의료진들은 힘을 얻고 환자 돌보기에 더욱 매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센스 굿! 환경오염, 기득권 비판, 공익적인 메시지까지 전달하는 뱅크시. 그는 작품을 통해 전통성과 정체성을 중요시하는 현대 미술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2년 전 영국 런던의 소더비 경매에 출품된 뱅크시의 회화 작품 풍선과 소녀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진행자가 낙찰을 알린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림이 액자 밑을 통과하며 갈기갈기 찢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당시 경매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어느 누가 감히 뱅크시의 작품에 이런 짓을 하겠어요. 이 사건은 정말 난리가 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었는데요. 이런 짓을 한 범인 과연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작품의 주인 뱅크시입니다. 뱅크시는 사건 하루 뒤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하나의 게시물을 업로드합니다. 바로 액자에 분쇄기를 설치하는 모습과 낙찰 직후 그림이 잘려나가는 영상을 올려 본인이 꾸민 짓이라는 걸 인정한 것이죠. 이런 기이한 행동을 한 이유 대체 뭘까요? 그는 완벽함을 요구했던 현대 미술 시장에 파괴하고자 하는 욕망 역시 하나의 욕구,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더불어 예술의 가치가 돈으로만 환산되는 현실을 비판하고자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의도에도 불구하고 이 갈기갈기 찢어진 뱅크시의 작품은 무려 15억 4천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뱅크시의 기이한 행동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과거 런던과 뉴욕의 아주 유명한 전시관에 자신의 작품을 몰래 걸어두는 일명 도둑 전시를 한 적도 있는데요. 박물관과 미술관에는 적게는 수억, 많게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비싼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잖아요. 이곳에 뱅크시가 몰래 전시를 했는데 박물관을 드나드는 관람객뿐만 아니라 관리자까지도 뱅크시의 작품이 걸린 걸 눈치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미국 자연사 박물관에 딱정벌레 조형물을 설치하기도 했는데요. 이 박물관 관계자 역시 무려 20여일 동안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평론가들은 뱅크시가 현대미술, 현대예술이 가진 허례허식을 비판하고자 도둑 전시를 한다고 하는데요. 아이러니한 사실은 뱅크시가 현대미술에 대한 지나친 상업성을 비판하기는 하지만 결국 그로 인해 대중들은 진입장벽이 높았던 현대미술을 재밌어하고 쉽게 다가갔다는 겁니다.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예술관, 풍자가 만연한 작품 성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슈를 몰고 다니는 아티스트 뱅크시. 오늘 그의 작품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그의 작품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풍자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이런 그림으로 유명해져서인지 뱅크시는 사회적 파문을 일으킬 만큼 영향력이 큰 아티스트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의 작품이 처음부터 시선을 끌고 좋은 반응을 얻었던 건 아니에요. 정통 미술이 아닌 그래피티다 보니 현대 미술계에는 그의 작품을 무시하기도 했고 뱅크시를 아티스트보다는 그저 길거리 화가로 보는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대중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신이 추구하는 길을 꾸준히 만들어 나갔습니다.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반대나 편견 때문에 포기하거나 주저했던 경험이 한 번씩은 있으셨을 거예요. 다른 사람 의견에 일희일비하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가게 마련이죠. 그런 의미에서 올맨이 드리고 싶은 말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귀담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 때로는 길을 닫고 추구하는 바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흔히들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이런 말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 의견에 휘둘려서 일찍이 포기하고 후회하기보다는 일단 저질러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무책임한가요? 실패하더라도 그것 또한 경험이 되고 성공을 하면 그건 완전 땡큐잖아요. 그쵸? 오늘은 뱅크시에 대해 이야기해 봤는데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재밌는 셀럽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뭐 하세요?